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7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시공학 4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토질 시험 중에서 흙 속에 수분이 거의 없고 바삭바삭한 상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분이 거의 없어서 바삭바삭한 상태를 알아보는 게 소성 한계죠. 그죠? 그래서 수분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는 소성 한계 시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 해설곡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450m 삼승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 시험용 1회의 공시체는 몇 미터 삼승마다 제작하는가? 그죠?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1회 공시체는 몇 미터 삼승마다 제작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자, 시험 횟수는 450m 삼승을 1로트로 해서 150m 삼승당 1회의 비율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파란색 별표, 답은 4번의 15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조 용접 봉작에서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용접할 때 피복제를 뿌려주는데 역할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함유 원소를 이온화하여 아크를 안정시킵니다. 맞죠? 그죠? 용착 금속에 합금 원소를 가해주고요. 용융 금속에 탈산 정연을 한다. 이건 맞는데 금속의 산화를 촉진하여 고열을 발생시킨다. 설명 틀렸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피복제 역할 다시 한번 볼게요. 함유 원소를 이온화해서 아크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용착금속에 합금 원소를 가해주고요.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로 용착금속을 보호해주고 금속의 탈산 정면을 해주고 금속의 급냉을 방지하고 모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복제의 역할이다. 그죠? 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계획에 있어서 공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공법을 선택할 때는요. 품질 확보 중요하죠. 그리고 공기가 얼마만큼 걸리는가 중요하겠죠. 작업의 안전성 확보, 제3자 재해 방지 중요하죠. 그죠? 근데 공법을 선택할 때 공구 분할을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공법 선택할 때는 공구를 어떻게 분할하겠다는 좀 무관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갑니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 제도. 자, 이렇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계약하는 걸 우리가 키를 넘겨준다 그랬죠. 턴키 베이스 도급이다 라고 했죠. 그죠?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도급 계약 방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공기, 품질 등의 결함이 생길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쉽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약자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이고요.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은 가능합니다. 신공법,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죠. 자, 계약 체결 시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아서 근데 공사 비용은 상승할 우려가 있고요. 발주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를 일괄로 맡기다 보니까 발주자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단계별 시공의 적용으로 전체 공사 기간은 단축 가능합니다. 설계와 시공의 책임 소재가 일원화되죠. 한 사람 한쪽에서 다 맡으니까요. 발주자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고요. 계약 체결 시에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비용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죠? 맞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내부 진동기는 슬럼프가 15cm 이하일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슬럼프가 클수록 오래 다지는 게 아니고요. 슬럼프가 작을 때 오래 다져서 오래 다져야죠. 그죠? 그래서 2번 설명 틀렸습니다. 진동기를 인발할 때는 진동을 주면서 천천히 뽑아 콘크리트에 구멍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다짐할 때는 철근에는 진동을 주지 않는 게 좋죠. 틀린 설명 2번 되겠습니다. 자, 47번. 네. 항구획 전체의 벽과 바닥을 기역이나 디귿자, 벽과 바닥을 한꺼번에 만든다. 그죠? 짜서 이동시키는 형태, 바로 터널 모양이죠. 답은 2번의 터널 폼이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직굴착, 수중굴착 등 일반적으로 협수하고 깊은 굴착에 적합한 것으로 자갈 등의 적재도 사용된다. 그죠? 가장 협수하고 깊은 굴착을 할 수 있다. 그죠? 가장 협수하고 깊은 굴착하는 건 뭐였냐면요. 클램쉘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1번의 클램쉘 답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죠? 아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은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부재의 최소 피복 두께로 옳은 것은, 자, 다 암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출제된 것만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옥 외구요.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고 보나 기둥이다. 그죠?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은 부재입니다. 그죠? 피복 두께가 가장 두꺼워야 되는 거 수준이었죠. 그 다음은 흙에 접하는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게 그 다음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될 때고요.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죠. 그 중에서 보나 기둥일 때는 40mm. 그죠? 그래서 다 암기하실 수 있다면 하면 가장 좋겠지만, 자,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은 거,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할 때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출제된 것부터 기억하시고요. 여유 되시면 또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골 부재의 내와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뿜칠공법은 뽑는 거다. 그죠? 큰 면적의 내와 피복을 단시간에 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성룡판 붙임공법은 주로 기둥보의 내와 피복에 사용됩니다. 타설공법은 임의의 치수와 형상의 내와 피복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죠? 미장공법은 바탕 작업이 단순하고 양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요. 미장은 양생에서 굳어져야 하니까 소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미장공법 볼게요. 철골 표면에 단열 보르타르를 시공하는 게 미장공법이죠. 시공 시간이 길고 부착성, 균열, 방청 등 현장 관리가 요구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1번입니다.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공 시에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둥은 기둥 중간에서 수평으로 한다. 자, 틀렸죠, 그죠? 우리가 기둥은요, 어떻게 이었습니까? 기둥이나 벽이죠. 이렇게 수직 부재는 바닥이나 기초의 상단, 그죠? 수평 부재인 바닥이나 기초의 상단 또는 보의 하단에서 수평으로 이어붙는다 라고 했죠. 그죠? 수평으로 이어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설명 바로 1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치의 이음은 아치 축의 직각으로 설치합니다. 보나 바닥판 이음, 그죠? 그 스팬의 중앙 부근에서 수직으로 합니다. 벽은 개구부 등 끊기 좋은 위치에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틀린 거 1번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슬럼프, 플로우, 리몰딩은 좋은데요. 슈미트 해머가 뭐였는가 하면
반발 경도법이죠. 해모가 망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망치로 타격해서 반발하는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굳은 콘크리트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3번 공동도급의 이점이 아닌 것은 일단 공동에서 도급하니까 융자력 증대되겠죠. 위험도 나누어 가지니까 위험 부담도 분산됩니다. 두 회사나 여러 회사니까요. 기술 확충, 강화, 경험도 증대되는데 이유는 나누어 가지니까 이유는 감소되겠죠. 그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탑다운 공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시공하는 공법이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층 바닥을 조기에 먼저 완성해서 지하로 내려간다, 그죠? 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시공하여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소음 진동이 심하다 했는데요.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소음 진동이 심하지 않죠. 그죠? 주변 구조물 침하 우려가 크다. 네, 주변 구조물이 없는 지하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틀렸죠. 그죠? 주변 구조물에 대한 침하도 별로 없고 소음 진동이 적은 공법이 되겠습니다. 기둥, 벽 등의 수직 부재의 구조 이음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그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5번 넘어갑니다. 공공이나 혹은 공익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및 시공 정보를 도급받아 일단 시설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일정 기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발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합니다. 완성한다, 빌드, 짓고요. 그 다음에 운영한다, 오퍼레이터. 그죠? 운영해보고, 그리고 인도해준다, 트랜스퍼죠. 그죠? 그래서 이게 BOT 방식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 간격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요, 말뚝머리 지름의 2.5배 이상 또는 750mm 이상이 기준이었죠. 답은 2번이다. 그죠? 자, 넘어가서 나무 말뚝은 말뚝머리 직경의 2.5배 이상 동일합니다. 또는 600mm 이상이고요. 강제는 말뚝머리 직경이나 폭의 2.5배 이상 또는 750mm 이상.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죠. 말뚝머리 직경의 2.5배 또한 말뚝머리 직경의 1000mm를 더한 값 이상이었다. 그죠? 요거, 자, 둘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입니다. 표준 관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망치가 있다, 그죠? 무게는 63.5kg의 해머로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집안에서부터 낙하하는 높이는 75cm 높이에서 그랬죠? 그죠? 틀렸네요. 자, 정토 집안이 아니라 어떤 집안? 사질 집안이죠. 그죠? 자, 그래서, 63.5kg의 해머로 75cm 높이에서 낙하합니다. 그죠? 집안을 몇 cm? 30cm 관입하는 데 요하는 타격 횟수로서 사질 집안의 밀도, 단단하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했죠. 그죠? 자, 3회 만에 30cm 내려가는 땅하고요. 30회 만에 30cm 내려가는 땅하고 30회가 더 밀도 있는 땅이죠. 그래서 N값이 클수록 밀실한 토질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죠? 옳은 것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8번 넘어갑니다. 언더피닝 공법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더피닝은요, 지하에 핀을 박아 보강한다 생각합시다. 그랬죠? 왜 하는가 하면, 기존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공사할 때 인접 건물의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해주는 공법이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지하 구조물 밑에 지중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굴착 시 구조물 침하나 경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물의 지지력 부족으로 건물에 침하나 경사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적합한 경우 찾아보겠습니다. 인접 지상 구조물을 철거할 때다. 이건 아니죠, 그죠? 지하 구조물 밑에 지중 구조물 설치할 때, 기존 구조물 근접한 굴착을 할 때 구조물의 침하나 경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구조물의 지지력 부족으로 건물에 침하나 경사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갑니다. 흙막이 벽을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히빙이나 보일링이나 파이핑은 흙막이 벽을 붕괴시키는 원인이죠.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운딩은 뭐였는가 하면요. 관입 저항 시험을 사운딩 테스트다라고 했죠. 그죠? 로드 끝에 저항체를 땅 속에 삽입해서 회전이나 빼올리기 등의 저항력으로 토층의 손상을 판별하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사운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공사의 철근 트러스 일체화 공법. 그죠? 자, 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현장 조립의 거푸집 공사를 공장제 기성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나하나 현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걸 공장에서 철근과 트러스를 일체화시켜서 만들어 온다. 맞는 거죠, 그죠?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니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가설 작업장의 면적은 감소,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장에서 철근과 트러스를 일일이 조립하고 해야 했는데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오다 보니까 가설 작업장의 면적은 적어져도 되겠죠. 서포트가 감소되고 지보공 수량 감소로 작업이 안전해졌다. 그죠? 일체화시켜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포트나 지보공이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해졌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학 61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리딩 현상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블리딩은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우리가 반죽했는데, 물이 분리되어 올라오는 현상을 블리딩이다 라고 했죠. 그죠?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가 클수록 블리딩은 증대하게 됩니다. A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블리딩 현상이 적죠. 왜냐하면 물을 적게 쓰고 연행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블리딩 현상에 의해 떠오른 미린물, 요거를 레이턴스라고 했죠. 이거는 상호간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죠, 그죠? 그래서 접착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이 감소되고 탄산화가 촉진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설명 3번 되고요. 콘크리트 면이 침하되어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6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축 재료 중에서 압축 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있는데요. 자,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압축 강도는 화강암이 제일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참나무가 됩니다. 보통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우리가 강도를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문제에 답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목재는 가연성이다, 탄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진동 감속성이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재는 공극에 공기가 채워져 있어서 단열성이 좋아요. 그리고 전기를 끊어주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이 공기가 충격과 진동을 흡수해주죠. 그래서 진동 감속성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목재 공극의 공기가 충격과 진동을 흡수시켜서 진동 감속성은 크다라고 해야 맞다. 그죠? 틀렸고요.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 함수율 변동에 따라 변형이 있고 콘크리트 등 다른 건축 재료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화재 시에 결합수를 방출함으로 강도가 저하하게 됩니다. 수밀 콘크리트는 물을 적게 썼는 거죠. 그죠? 만들려면 댐 비빔 콘크리트, 물 시멘트 비가 낮은, 물이 적게 들어가고 시멘트가 많은 콘크리트 쓴다. 좋은 거죠. 그죠? 맞는 거죠. 수밀성이 큰 콘크리트는 중성화 작용이 적어진다. 맞죠? 그죠? 물의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이고요. 콘크리트의 열 팽창 계수는 철에 비해 매우 작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자, 콘크리트와 철의 열 팽창 계수는 거의 값이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65번, 비철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철금속은 철 이외 금속이다. 맞죠? 그죠? 철금속에 비하여 내식성 우수하다. 예, 그 비철이다 보니까요. 여기 잘 안 쓸고 경량, 가볍습니다. 가공이 용이하고 건축 장식에도 사용됩니다. 맞죠? 그죠? 비철금속의 종류는 철강, 탄소강. 아니죠. 이건 철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고요. 비철금속은 철이 아닌 거니까 구리, 아연, 납, 알루미늄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66번 자주 나오죠. 그죠? 목재 기건 상태의 함수율, 예, 기건 상태 55%죠. 섬유 포함점에서 함수율 30%, 그죠? 그래서 기건 상태 답은 1번의 15%가 답이 됩니다. 자, 67번 잘 나옵니다. 점토 소성 제품의 흡수성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점토 제품에서 흡수성이죠. 토, 도, 석, 자. 토도 석자, 그죠? 그래서 토기가 제일 크고 자기가 제일 적죠. 그래서 우리 자기질에, 우리 가정에도 자기질 많죠. 근데 그 전부 다 물을 흡수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토도 석자가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넘어갈게요. 흙 발음제의 바탕에 발음하는 재래식 재료가 아닌 것. 그죠? 우리가 흙 발음제 바탕에 발음하는 재래식 재료는 진흙이 있고 집 여물, 새벽 흙 이런 건 다 재래식 재료지만 고무 라텍스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데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미장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석고 플라스터는 가열하면 결정수를 방출해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화성이 있다. 그죠? 우리 석고가 불이 안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열하면 자체에 있는 결정수를 방출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걸 막아줘서 내화성이 있습니다. 바라이트 모르타르는 방사성 방호용으로 사용됩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수축률이 크고 기경성이죠. 그죠? 그래서 수축률이 크고 균열이 쉽게 발생합니다. 혼합 석고 플라스터는 약산성이다 했는데요. 약알칼리성이죠. 그죠? 석고 라스보드에 적합하다 했는데 틀린 거 4번이죠. 혼합 석고 플라스터는 배합 석고의 모래에 물로 구성되고요. 약알칼리성으로 경화 속도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 공사 시 바탕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는 게 좋고요. 바탕면에 물 흘린 경사를 충분히 둔 게 좋고 바탕면을 거칠게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요. 바탕이 거칠 때는 매끄럽게 아스팔트 접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면을 일정하게 마무리하고 완전 건조 상태로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틀렸고요. 구석이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71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용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는 물 시멘트 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콘크리트 강도는 물 시멘트 비는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수화작용이 느려 초기 강도는 작죠. 나중에 장기 강도가 커진다. 그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입자가 가늘수록 초기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빠르다. 그죠? 맞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 고루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는 내해수성이 크다. 그죠? 옳지 않은 설명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중용열이니까요. 조강 포틀랜드보다는 초기 열을 낮췄죠. 그래서 조기 강도는 조금 낮아진다. 그죠? 수축이 작고 화학 저항성이 일반적으로 크죠. 메스 콘크리트 등에 사용된다. 그죠? 열을 낮췄기 때문에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잘 생기는 메스 콘크리트는 중용열 좋습니다. 자, 단기 강도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낮죠. 단기의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는 커진다라고 했고요. 자, 긴급 공사, 동절기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죠. 동절기나 급한 공사는 조기에 열을 내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강 포틀랜드가 좋고요. 예, 중용열 포틀랜드는 댐 공사, 터널, 거대 구조물 기초 공사, 메스 콘크리트에 좋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 방사능 차폐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면에 주로 사용하는 도장 재료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요, 수성 페인트의 합성수지의 유화제로 구성됩니다. 자, 내수성, 내우성, 내세척성이 좋고, 내알칼리성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칼리성이 있는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석고보드 바탕에 적합한 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시멘트 종류에 따른 사용 용도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조강은 조기의 발열량이 높으니까 한중 공사에 쓴다. 좋죠, 그죠? 중용열은 열을 낮춘 거니까 균열이 잘 생기는 메스 콘크리트 댐 공사 쓴다. 좋습니다. 고로 시멘트는 타일 줄눈 공사 틀렸죠, 그죠?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온천지대 하수도 공사에 좋다. 그죠? 자, 적합하지 않은 거 3번인데요. 고로 시멘트는 소화열이 적고 수축률이 적어서 메스 콘크리트용에 적합하죠. 염분에 대한 저항이 크고 내화학성, 화학 저항이 크고 방수성이 뛰어나서 댐, 항만공사, 공장 폐수공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에 함유된 탄소량 증감과 관련이 없는 것은 탄소가 증가하면 경도도 증가한다. 그죠? 증가나 감소한다인데요. 맞죠? 그죠? 임장 강도도 증가한다. 단단하게 된다. 그죠? 하지만 연성이나 신장률은 감소한다. 세 가지는 맞는데 강제 함유된 탄소량이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해서 내산 내알칼리성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6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건조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건조 속도 늦어지겠죠. 온도가 높으면 건조 속도는 빨라집니다. 목재 비중이 클수록 건조 속도는 빨라진다가 아니라 느려지죠. 그죠? 비중이 클수록 건조 속도는 느려집니다. 목재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조 시간은 길어진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7번. 석재의 백화 현상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빗물 처리가 불충분할 때 생깁니다. 줄눈 시곤이 불충분할 때 생기고 석재 배면으로부터 누수에 의해 생기죠. 줄눈 폭이 크다고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재 중에서 실내 치장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 있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소나무는 가구재나 건축재, 선박재 등으로 사용되고요. 실내 치장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의 소나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설명 한번 나왔지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점토 광물 중에서 젓갈색이고, 내화성이 부족하고, 보통 벽돌, 기와 토관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 보통 벽돌은요, 사질 점토를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사질 점토는 젓갈색이고, 내화성이 낮고, 보통 벽돌, 기와 토관 원료로 사용된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발포제로서 보드상으로 성형하여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고 천정제 전기용품에 쓰이는 열가소성 수지는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열재가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바로 폴리스티렌 수지다라고 했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건설안전 기술 81번 넘어갑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좋습니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변형, 변이, 치마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좋습니다.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한다. 좋죠, 그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을 유발한다 안 되죠. 편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골고루 타설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에서 나타나는 용적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오버랩은 모재가 겹쳐졌고요. 언더컷은 아래로 부패였고 블로홀은 공기구멍이 생기는 현상. 그죠? 자, 가우징은 결함이 아니라 용접부의 깊은 호응을 파내는 방법이죠. 불안전 용접부를 제거, 용접부 밑면 따기, 파내기 등에 이용되는 작업 방법을 가우징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동식 비계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리거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좋다, 그죠? 대신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한다 했는데요. 이동식 비계 위에 작업 발판에서 받침대 사다리 사용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라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 난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84번 넘어가겠습니다. 틀리신 분은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대의 추가중의 변화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했는데요. 자, 이렇게 추가중 변화를 계측하는 게 하중계 로드셀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주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맞죠? 자, 연면적이 관광 숙박시설 그랬는데요.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좁은 거 5천 제곱미터 이상. 특히나 사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좁은 기준, 그죠? 자, 5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관광 숙박시설의 해체 공사 맞습니다. 저수 용량은 5천 톤이 아니죠.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 해당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그죠? 꼭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8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붕괴,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 그죠? 다시 말하면 굴착 작업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석이나 균열, 함수, 용수, 동결 상태, 그죠? 좋은데 시계 상태는 아니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굴착 작업할 때 사전 조사, 땅 파기 전에 조사할 내용 그랬죠. 첫 번째는 땅 속을 보자, 매설물의 융납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땅부터 보자, 그죠?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땅 속을 보라, 매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봤죠?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균열이나 함수나 용수, 동결의 상태를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자주 나오죠, 그죠? 자,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을 때는 폭 얼마였습니까?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추락 방호망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벽면으로부터 망의 내민 길이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추락 방호망은 3m 이상 내밀었죠? 근데 낙하물 방지망, 그죠? 자재가 재료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낙하물 방지망은 건물에서부터 2m 이상 내밀어 설치했죠.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설 장비 종류는 이라고 했습니다. 앞뒤 2개 차륜이 있고요. 각각의 차축이 평행으로 배치된 것으로 찰흙이나 점성토 등의 두꺼운 흙을 다짐하는 데 적당합니다. 적당하나 단단한 각재를 다지는 데는 부적당하고요. 머케덤 롤러 다짐 후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된다. 그죠? 이렇게 찰흙이나 점성토 등의 두꺼운 흙을 다짐하고 머케덤 롤러 다짐 후의 아스팔트 포장에 다지는 거, 포장을 다지는 용도로 쓴 걸 텐덤 롤러다라고 했죠. 그죠? 자, 필기에 좀 나오는데요.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90번 보겠습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나올 위험, 낙하 비례 위험이라 그죠? 경우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 각도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했죠. 그리고 내미는 길이가 3m 이상 내밀었어요. 근데 낙하물 방지망은 이렇게 각도를 두고 설치한다, 그죠? 예, 수평면과 각도는 20에서 30도고요. 내미는 각도는 2m 이상 내민다 그랬고, 둘 다 몇 미터마다 1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건 공통이었죠. 그래서 설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1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하지 않은 항목. 시설비로 쓸 수 없는 거다, 그죠? 비계 통로 계단 자체는 안전시설 아니니까 못 쓰죠. 하지만 추가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안전시설물이니까 가능합니다.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 통로는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지 안전 목적 아니죠. 이거는 안전시설비 안 된다, 그죠? 틀비계에 별도로 시설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안전용품이니까 가능하죠. 통로에 낙하물 방호 선반, 안전을 위한 시설이니까 가능하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92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입니다.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 작업 발판의 폭 얼마? 40cm 이상이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터널 지보공 또는 흙막이 지보공 내용 비슷합니다. 설치한 후에 수시로 점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터널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은요, 땅에 버팀대나 부재를 묻었다. 그죠? 첫 번째 꽉 묻었나 확인하자. 기납이었죠. 그죠? 꽉 땅속에 깊게 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벽체를 설치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접속부나 교차부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부재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엔요, 접속이 똑바르다면 사용했는 재료에 균열이 있나 없나 보자 그랬죠. 그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로로 서 있는 수직 부재니까요. 땅이 침하될 때 함께 침하되는가 보자 그랬죠. 그죠? 기둥의 침하 유무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설물의 유무는 상관없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4번. 통나무 비계는 최근에는 좀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요. 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 해체, 조립 작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입니다. 통나무 비계는 4층 이하, 12m 이하에 사용한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삼각형. 그냥 문자만 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법규에서 이제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굴착공사 중 암질 변화 구간이나 이상암질 출현 시에는 암질 판별 시험을 수행하는데요. 시험의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미 법에서는 삭제되어서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하지만 또 관연도 기출이다 보니까 또 그저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답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이나 해체하는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어떤 작업이거나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붕괴 우려가 있죠. 이런 작업에는 아무나 출입하는 거 안 되죠. 그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조립이나 해체는요, 또 공통점이 기상이 악화됐을 때는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작업 안 하는 게 좋겠죠. 비는 그 밖에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재료나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재료나 기구를 하나씩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으니까 달포대에 담아서 달줄에 매달아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된다. 그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하라 해야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7번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정리치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1번 틀렸죠.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서 매달아 운반합니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 신호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업할 때는 괜찮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소작업대가 갖추어야 할 설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작업대를
와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때 와이로프나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고요. 와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3 이상이 아니라 5 이상이어야 한다. 그죠?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때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좋고요. 작업대의 정격 가중, 그죠?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추락 방호망의 방망 지지점은 최소 얼마 이상의 외력에 견딥니까? 라고 했는데요. 방망의 지지점은 600kg 이상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죠. 요거는 별표 하나로 줄이겠습니다. 실기보다는 필기용에 더 잘 나옵니다. 자, 100번 넘어갑니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노반을 파쇄하거나 토사 중에 있는 암석 제거에 가장 적당한 장비, 그죠? 이렇게 노반의 파쇄나 토사 중에 암석 제거에 사용된 게 리퍼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각자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